안녕하세요. 아까 소개받았던 현장 개발자 주신영입니다. 이게 나오고 있는 건가요? 네. 예. 저는 이번 세션에서 윈도우 8 기존에 여러분들이 개발하셨던 윈도우 8 앱을 8.1로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요. 프로젝트 형태로 해서 템플릿 관련된 것들을 업그레이드하는 방법들을 제가 주로 보여드리고, 그리고 저희 장미주 MVP님께서 나오셔서 새로 추가된 컨트롤 위주로 해서 컨트롤 사용 방법과 가이드 관련된 것들을 주로 해서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저는 일단 먼저 윈도우 8 앱을 8.1로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 설명을 소개를 드리면요. 이제 시작한 스타트업이지만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주로 모바일 앱 그리고 서비스를 위주로 해서 개발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윈도우 8 앱으로 저희가 예스24 앱을 개발 진행했었고요. 요거 8.1 업그레이드를 곧 진행할 예정이고요. 프리젠터라는 발표자들이 리모컨 앱으로 쓸 수 있는 프리젠터를 개발했었고, 테드라 해서 테드 영상을 보고 각 국가별로 언어를 번역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앱을 개발했었고요. 그리고 삼성 에듀닷컴에 여러분들이 삼성 PC를 구매하시게 되면, 노트북이나 이런 구매하시게 되면 스토어에 이렇게 추천 앱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바이오 노트북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추천 앱이 있는데, 이 추천 항목에 사용자들이 윈도우 8 앱을 쓸 수 있게, 편하게 쓸 수 있게 가이드를 해주는 그런 앱을 하나 개발했었고요. 그리고 필라테스 영상을 보면서 운동을 좀 할 수 있는 앱 쉐어라고, 윈도우 8에 공유하는 기능이 상당히 좀 잘 되어 있습니다. 쉐어 컨트랙트라는. 이번 세션에서는 설명을 드리기 수 없어서 좀 아쉬운 면이 있는데, 이 쉐어라는 앱을 저희가 개발을 해서 웹디스크라든가 또는 여러분들이 쓰시는 소셜 네트워크 쪽에서 이쪽을 공유해서 여러 앱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전용 앱을 저희가 좀 개발한 게 있고요. 그리고 당근 한 개라는 인터랙트 앱도 이렇게 개발을 했었고, 윈도우 폰도 몇 개 좀 더 개발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바로 윈도우즈 8.1 업그레이드 관련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저희 앱이 이렇게 지금 제가 좀 설명드렸던 것들을 이렇게 쭉 띄우면서 보여드리는데, 저희 앱을 8.1로 최근에 거의 대부분을 다 업그레이드를 작업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 중에 제일 큰 두 가지가 이제 스냅이라고 하는 윈도우 8 버전에서 분할 화면 그 부분하고, 그리고 서치 검색하기 위한 방법들이 아까 김영욱 부장님 설명해 주셨는데 검색 방법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중점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허브 컨트롤이라고 하는 허브 템플릿이 추가돼서 사용자들이 쓰기 좀 편하게, 개발하실 때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템플릿이 추가되는데요. 그 허브 템플릿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제가 프로젝트를 보여드리게 되겠는데요. 근데 아까 좀 당황스러웠던 게, 대부분 다 지금 아직 윈도우 8을 개발 안 하셨다고 하신 분들이 손을 되게 많이 드셔서, 이번 세션은 기존에 윈도우 8을 개발하셨던 분이, 윈도우 8 버전을 개발하셨던 분이 8.1로 업그레이드 관련된 것들을 좀 하게 될 텐데, 제가 될 수 있으면 처음 하시는 분들도 좀 하실 수 있게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좀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자, 아까 김혁 부장님 설명하셨듯이 왼쪽에 보이는 게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 2010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게 비주얼 스튜디오 2013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윈도우 8 버전으로 개발을 하셨다면 이 왼쪽에 보이는 2012로 해서 개발을 주로 하셨을 거고요. 그리고 8.1로 업그레이드를 하시고 이제 신규로 8.1로 개발을 하시게 된다면 오른쪽에 보이는 테마 색상이 좀 들어간 2013으로 개발을 주로 하시게 될 겁니다. 제가 2012로 해서 기존 프로젝트를 업그레이드 하는데 이슈가 되는 사항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2012를 지금 실행을 했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2012에서 템플릿에서 비주얼 C샵, 제가 주로 사용하는 비주얼 C샵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아래 항목에 윈도우즈 스토어가 있습니다. 뭐 대부분 다 이미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윈도우 비주얼 베이지, 그리고 비주얼 C++,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로도 윈도우 스토어가 똑같이 대부분의 템플릿이 다 같이 나오게 될 거고요. 저는 C샵에서 윈도우 스토어를 선택을 하고 그리드를 선택합니다. 지금 아마 한글로 비주얼 스튜디오가 설치되신 분들은 여기 표 형태라고 아마 나올 겁니다. 이게 지금 기존의 게임이 아니라 컨텐츠를 보이는 그런 일반 앱들을 개발하실 때는 이 형태를 많이들 사용하셔서 개발을 하셨을 거고요. 그래서 이 앱에서 스냅, 분할 화면 관련된 것들, 그리고 이제 서치 관련된 그런 것들을 이제 업그레이드 하면서 이슈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비주얼 스튜디오에서요, 윈도우 스토어를 그리드 앱으로 선택을 했고요. 이름을 윈도우즈 8.1로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8.1을 붙이면 개발자들은 다 아시겠지만, 개발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점을 1을 붙이면 에러가 날 수 있으니까요. 제가 점은 삭제하고 부를 때는 계속 8.1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OK를 누르시게 되면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그리드 형태의 템플릿으로 된 이런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게 되죠. 한 3페이지에 걸쳐서 템플릿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다 이제 내용들을 채우시면서 간단하게 개발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템플릿 좀 잘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자, 이 프로젝트를 제가 지금 2012에서 생성을 했죠. 이거를 제가 2013에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친절하게 8.1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 뭐 타겟을 해라, 이런 간단한 메시지가 뜰 거고요. 지금 이렇게 프로젝트를 불러오시면 2013에서 불러오면 제가 윈도우 8.1로 이 프로젝트 이름을 생성했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윈도우 8이라 해서 이 앱은 2013에서 불러왔지만 아직 업그레이드를 안 했다라는 설명이 이렇게 간단하게 네이밍에 붙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옆에 프로젝트를 불러오면 윈도우 8 버전의 프로젝트를 불러오시게 되면 이렇게 왼쪽에 리타겟,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를 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친절하게 동영상과 함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의 일부분들이 여기에 다 설명이 다 되어 있을 거고요. 간단하게 팁을 드리면, 방금 이 왼쪽에 있는 거는 MSDN 링크고요. 이걸 브라우저로 복사해 가셔서 따로 저장해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고요. 이 아래쪽에 가시면 제가 한글이 아니라 영문 OS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국어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한국어로 잘 나와서 설명이 잘 되어 있을 겁니다. 이걸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시면서 상세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저는 윈도우 8 버전의 이 앱을 곧바로 8.1로 업그레이드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누르고요. 여기 리타겟 to 윈도우 8.1로 해서 선택하게 되면 곧바로 OK를 누르게 되면은 윈도우 8.1로 이 프로젝트가 업그레이드가 된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빌드를 한번 해보면 템플릿은 기본 템플릿 상태에서는 업그레이드를 이렇게 하셔도 별 에러거나 이런 것들은 문제가 없이 잘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면 아까와 똑같이 이렇게 보이시게 될 거고요.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이슈 사항들을 제가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아까와 똑같은 MSDN 링크가 나오는데 이번엔 마이그레이션 하는 방법들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한글로 잘 되어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제가 이제 큰 이슈들만 짚어드리게 될 거고, 이 세션에서는 상세한 내용은 여기 이 링크부터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세하게 설명이 잘 되어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이제 윈도우 8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스냅이라고 하는 화면을 분할해서 여러 개 앱들을 볼 수 있는 이런 모드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모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제가 앱을 하나를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윈도우 8.1이라고 프로젝트 이름을 만들었었죠. 자, 이번에는 비주얼 스튜디오 2012 왼쪽에 보이는 에서 제가 똑같이 그리드로 선택을 해서 윈도우 8이라고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자, 실행하시게 되면 뭐 기존하고 똑같겠죠. 이 상태에서 왼쪽 오른쪽에 2013으로 업그레이드한 윈도우 8.1 앱, 지금 제가 앱이 두 개가 있습니다. 8.1하고 8 버전 앱. 이 상태에서 스냅 관련된 변화된 내용, 화면을 분할하는 변화된 내용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화면에 윈도우 8.1 앱이 있죠. 이미 업그레이드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윈도우 8 버전 앱을 제가 이렇게 끌어오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분할되는 영역을 지금 파란색 쪽으로 보여주고 있죠. 이게 스냅 모드라고 기존의 윈도우 8 프로젝트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했었고요. 이 스냅이 되는데 지금 왼쪽 오른쪽 제가 오가면서 이 공간만을 사용할 수 있게끔 기존에는 윈도우 8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게 되면 지금 기본적으로 윈도우 스토어 앱은 전체 화면으로 보이는 게 모두가 기본인 상태에서 오른쪽에 보이는 건 지금 가로로 되어 있죠. PC 가로로, 모니터 가로로 해서 대부분 기본 모드는 가로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스냅 모드일 때는 세로로 해서 이 형태를 이렇게 꾸며주시거나 디자인을 하시는 그런 상태로 주로 윈도우 8에서는 그렇게 개발을 하셨을 거고요. 이 상태에서 윈도우 8.1에서는 이 그 두 개만이 아니라 여러 앱을 더 추가로 해상도에 따라서 이렇게 분할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를 좀 조정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조금 더 가게 되면 오른쪽과 같이 이렇게 모드가 나올 텐데요. 지금 로드되는 거 확인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최대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기존에 윈도우 스토어에 올리실 때 이 스냅을 8.0으로 만드셨을 때 이 스냅은 기본 지원해야 되는 항목이었습니다. 가이드 항목이고 기본 지원해야 되는 항목이었었는데 지금 여러분들 앱들이 윈도우 8.0으로 8.1로 업그레이드 안 한 8.0으로 해서 스토어에 지금 올라가 있다면 8.1 OS를 쓰는 사용자들은 이렇게 뭔가 깨진 듯한 잘못된 듯한 이 화면을 보게 될 겁니다. 지금 이게 배경이 좀 검은색이라 좀 잘 구분이 안 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오가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 부분, 그 부분만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그 작은 스냅 모드가 그냥 늘어나서 가운데에 그냥 보이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용자들에게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겠죠. 이 앱이 뭔가 잘못 그려지는 것 같다. 좀 이상하다. 특히나 유료 사용자들은 상당히 별 점수를 낮게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 전에 제가
자, 반대로 이번에 윈도우 8 프로젝트가 이렇게 화면에 윈도우 8 아직 업그레이드 안 한 앱이 화면에 떠 있는 상태에서 윈도우 8.1로 갔다 이 앱을 분할하는 거를 좀 보여드릴 텐데, 이런 식으로 8.1로 업그레이드한 앱은 화면 반 정도를 이렇게 차지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는 왼쪽하고 오른쪽에 조그만 사이즈로 이렇게 보였었죠. 그냥 업그레이드만 했을 뿐인데 이런 식으로 차지하는, 분할할 수 있는 영역이 달라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로 놓으시면 왼쪽에는 스냅 모드가 그대로 활성화되고 오른쪽에 8.1 프로젝트는 이렇게 사이즈가 조정이 가능한 윈도우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윈도우 8 프로젝트로 해서 스토어에 지금 이미 올리셨다, 개발하셨다, 그러면 스냅 모드가 그대로 활성화되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8.1에서 이 분할하는 이런 윈도우가 달라진, 이게 지금 대응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화면이 뭔가 깨지는 듯한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오른쪽에 제가 이 앱은 아까 리타겟 했었죠. 업그레이드 버튼 하나 누르고 컴파일 했을 뿐인데 이렇게 제대로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업그레이드만 하셔도 스냅 관련된 것들은 이렇게 이슈가 해결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프로젝트 내에 이 패키지 앱 매니페스트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토어에 올리실 때 설정이라든가 앱 내의 뭐 권한 이런 것들을 여기서 설정을 주로 하실 수가 있는데요. 패키지 앱 매니페스트에 가시면 여기 로테이션, 서포트 로테이션 밑에 미니멈 위드스가 있습니다. 최소 사이즈를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 그 8.0 프로젝트로 해서, 그러면 8.0 프로젝트로 해서 320 사이즈를 지원했는데 그 제 최소 사이즈 스냅 모드를 지원했는데 디자인 리소스 개발해 놓은 거, 그래서 뭔가 이걸 활용하게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걸 8.1로 업그레이드 하니까 이게 없어지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미니멈 위드스가 있습니다. 여기서 320, 그래서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 상태에서 다시 보여드리게 되면 화면 분할을 하고요. 사이즈를 줄이면 이렇게 기존에 개발해 오셨던 게 좀 사이즈가 자동으로 조절되면서 그 리소스 개발해 놓으신 것들을 주로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프로젝트 설정 한 번만 하러 이렇게 기존의 리소스 같은 것들을 사용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윈도우 8에서 분할하는 이 방법, 스냅이라고 하는 방법은 1366에 768 이하에서는 이렇게 분할을 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 제한이 이제 없어지고 사이즈를 조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의 사이즈 조정 가능한 윈도우라고 표현을 좀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작은 7인치 같은 디바이스에서는 136678을 지원하지 않아도 이 앱이 화면을 분할해서 여러 앱을 이렇게 화면에 띄워놓고 사용하실 수가 있다라는, 그래서 사용자들한테도 좋은 그런 내용의 것들이 8.1에 분할하는 방법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에는 2개의 앱만 이렇게 화면을 분할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는 해상도에 따라서, 지금 제 거에는 제가 해상도를 지금 발표 때문에 낮춰놔서 이게 더 이상 앱이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을 텐데 다른 앱을 이렇게 띄우고 싶어도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이 8.1로 지금 OS를 설치해 놓고 사용하신다 그러면 모니터에서, 큰 해상도의 모니터에서 한번 사용해 보시면 3개 그 이상까지도 되는 걸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스냅 관련된 화면 분할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렸고요. 다음으로 지금 이미 스토어에 올라가 있는데 빨리 해결해야 되는 방법, 최대 이슈 중에 검색, 서치 관련된 게 좀 많이 변경됐습니다. 제가 아까 왼쪽에 있던 윈도우 8 프로젝트를 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요, 기본 이 템플릿에는 검색 기능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근데 검색 관련된 기능들을 하셨던 그런 앱들은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옆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있죠. 하기 위해서는 이 프로젝트에서 이 프로젝트 선택하시고요. 오른쪽 누르신 다음에 추가 템플릿 형태로 해서 그 검색 결과 페이지까지 자동으로 추가해주는 그런 코드를 추가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윈도우 스토어를 선택하시고 서치 컨트랙트 이거를 추가하시게 됩니다. 서치 컨트랙트를 추가하시게 되면 이렇게 화면은 똑같은데 검색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시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윈도우 8.1인데요. 이 OS는 윈도우 8.1인데요. 기존의 윈도우 8 버전에서는 원래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른쪽에 서치 참으로 들어가시면 오른쪽에서 서치 박스가 있어서 검색을 하시고 윈도우즈라는 검색을 하시면 앱 세팅 파일 뭐 이런 식으로 앱 검색할 수 있는 앱 목록이 나오고 검색을 하고 앱들을 이렇게 선택하면 그 검색 결과가 다 검색 결과 페이지가 보이는 이런 형태로 나왔었고요. 이 상태에서 지금 스토어를 선택하면 스토어 검색 결과 페이지가 나오는 이런 식으로 나왔었죠. 근데 여러분들 앱들이 아직 업데이트를 안 했다. 그 상태에서 윈도우 8.1에서 사용자들이 사용하고 있다 라고 하면 검색 기능은 이런 식으로 되고 있을 겁니다. 앱 내에서 검색하게끔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지만 사용자의 피드백을 받아서 앱 내에서 검색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좀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여기서 하게 되면 제가 아까 서치 컨트랙트를 추가했기 때문에 검색 결과 페이지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개발을 하셨다면 여기에 항목들이 이렇게 추가돼서 서치 윈도우즈에 대한 해당 검색 결과가 여기에 보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직 업그레이드를 안 한 윈도우 8 버전의 2012에서 개발하고 있는 업그레이드를 안 한 이 프로젝트를 실행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보이게 돼 있죠. 이 프로젝트를 제가 2013에서 불러와서 바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어떻게 보이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고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실행하시게 되면 프로젝트를 업그레이드를 하셔도 아까 스냅하고는 좀 다르게 이 검색 결과에 대한 검색에 대한 거는 똑같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 스토어를 보시면 이 스토어 앱, 기본 스토어 앱인데요. 스토어를 보시면 앱 내에서 그냥 검색이 되게끔 되어 있죠. 옆에 서치 참을 띄워도 이렇게 뭔가 선택하거나 하는 것들이 없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하시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제일 처음에 보이는 페이지로 해서 지금 저희 메인 화면에 보이는 그게 그룹 아이템 페이지인데요. 그룹 아이템 페이지에서 지금 이 재물 디자인하고 코드가 보이는 이 화면에서 툴박스로 갑니다. 툴박스에서 보시면은 서치 박스라고 있습니다. 아까 그 검색되는 그 박스, 그게 서치 박스인데요. 서치 박스를 2번 클릭하시면 이렇게 서치 박스가 추가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걸 사이즈를 조정을 좀 하셔서 주로 오른쪽에 있죠. 오른쪽에 띄우고요. 그대로 실행하시게 되면 그냥 서치 박스 하나만 추가했을 뿐입니다. 단계는 2가지였죠. 리타겟 8.1
업그레이드 했고 그 다음에 서치박스만 추가하신 거죠. 그럼 이 상태에서 윈도우즈를 치면 아직 연결된 게 없는데요. 그건 제가 코드로 좀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서치 컨트랙트 쪽을 가시면 여기 없어졌죠. 앱 내에서 검색할 수 있게끔 활성화가 다 된 겁니다. 그냥 서치박스만 그냥 추가했을 뿐인데 요것만 해도 벌써 이 두 가지만 해도 이제 스토어에 올리셔도 최대 사용자들에게 오는 업그레이드 빨리 해달라 하는 요구사항은 없으실 거고요. 이 상태로 올리셔도 됩니다. 이 두 가지 포인트만 기억하시면 스토어에 지금 8.1로 업그레이드 하셔도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고요. 물론 당연히 디테일하게 템플릿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변경이 된 부분이 있어요. 또 컴파일 해보시면 워링 같은 게 좀 있는데요. 아까 제가 알려드렸던 MSDN 링크 쪽을 주로 보시면서 해결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기존에 아까 서치 컨트랙트를 추가하게 되면 서치 리절트 페이지라고 해서 검색 결과 페이지가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 개발자분들은 여기다가 이제 뷰를 이제 하나씩 추가를 하시면서 검색 결과 페이지를 출력해 하면 되는 상태였었는데요. 지금은 이 상태에서 서치박스를 선택하고 제가 오른쪽에서 프로퍼티 속성에서 쿼리 서밋이라고 사용자들이 서치박스에서 입력하고 엔터 치거나 서치 버튼을 눌렀을 때 활성화되는 이벤트 핸들러를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비하인드 코드에 이 이벤트 핸들러가 추가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아규먼트로 이 쿼리 텍스트가 넘어오실 겁니다. 이게 다시 보여드리면 제가 디버깅으로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테스트라고 엔터를 치면 이쪽 텍스트가 넘어온 거 보이시죠? 이렇게 넘어온 텍스트가 뭔지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텍스트를 기존에 꾸며 놓으셨던 서치 리절트 페이지, 여기서 이제 서치 리절트 페이지를 띄워서 거기다 값을 전달해주고 그렇게 하게 되면 기존에 보였던 앱과 같이 검색 기능이 8.1로에서 가이드하고 있는 그런 기능들로 업그레이드 되는 상태가 되실 겁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바로 스토어에 업그레이드 관련된 것들을 정리해서 올리실 수가 있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앱 내에서 개발하시는 라이브러리나 이런 것들이 추가로 있으시면 그 관련된 마이그레이션 관련된 이런 이슈가 있을 수는 있지만 최대로 보이는 이슈가 되는 건 이 두 가지라서 설명을 드렸고요. 시간이 좀 짧은 관계로 다음 세션을 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설명드릴 거는 이 장미주 MVP님이 그 윈도우 8.1에서 추가된 기능들 외에 그 프로젝트 개발하실 때 프로젝트에 있는 컨트롤들 위주로 해서 어떻게 사용하시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가이드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는 마치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스마트시어에서 근무하고 있고 현재 클라이언트 디벨롭 부분 MVP로 활동 중인 장미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어서 보실 부분은 윈도우즈 8이 업데이트 되면서 새롭게 추가되고 향상된 UX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발표하는 부분은 기본 가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앱을 구성하실 때 여러분들 앱의 특성에 맞게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윈도우즈 8.1으로 넘어오면서 중점이 되는 사항은 사용자들이 좀 더 윈도우즈 8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개발하실 때 이 점에
중점을 두셔야 하는데요. 자, 그럼 어떻게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느냐? 그래서 첫 번째로 제시되는 것이 크기 조절이 가능한 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자, 이전 버전에서는 최대 화면 크기는 제한을 두지 않았지만 고정된 상태를 제공함으로써 고정된 상태로 화면을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풀 랜드스케이프, 필, 스냅, 풀 포트레이트 이렇게 4가지 모드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것은 멀티태스킹을 위해서 태어났던 이 스냅뷰인데요. 이 스냅뷰는 320픽셀의 고정된 작은 영역에서 앱을 꾸며줬어야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꾸며줬어야 해서 물론 충분히 앱이 활용이 가능한 것들도 있었지만 앱의 기능이 너무 많아서 이 작은 영역 안에 넣을 수 없거나 그 앱 자체가 이 영역 안에서 구성이 될 수 없어서 스냅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띄우는 앱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정된 영역 안에 불필요한 작업들을 함으로써 사용자들 자체도 보기 힘들었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업데이트가 되면서 크기 조절이 가능한 창을 제공하게 됩니다. 크기 조절이 가능한 창을 제공하는 것이어서 유연한 창 넓이를 적용하게 되고 있죠. 그래서 역시 최대 크기는 제한을 두지 않지만 최소 너비 500픽셀로 지정이 되고 최소 높이 768픽셀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앱이 320픽셀에서 499픽셀 사이의 특징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는 앱이라면 패키지 매니페스트에서 320픽셀의 최소 너비를 옵션으로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연한 창 넓이를 제공을 함으로 이제는 2개 이상의 앱을 화면에서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3개의 앱이 한 화면에 들어가 있죠. 동시에 한 앱이 2개의 창 이상으로 나눠져서 보여질 수 있고요. 추가적인 기능으로 제가 사용하는 앱에서 다른 앱을 호출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면이 분할되는 데는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화면이 분할이 될 때는 화면의 절반 사이즈로 분할이 되고 있습니다. 화면의 절반 사이즈로 분할이 되고 그 다음에 사용자들이 원하는 사이즈로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의 사이즈에서 최소 너비보다 작게 조절을 하게 되면 이 창이 화면 밖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계를 가지고 있어서 유연한 화면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갑자기 머리가 아파지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가로 너비가 세로 높이보다 값이 클 때 가로 모드로 보시면 되고, 자, 반대로 세로 높이가 가로 너비보다 클 때 세로 보기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크기가 작게 조절이 됐을 때, 창이 조절이 됐을 때 보여주는 방법은 전체 스크롤을 넣으셔서 그 모드에 맞게 가로 스크롤, 세로 스크롤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점은 컨트롤 자체들도 스크롤을 가질 수 있는데요. 방향을 동일시하지 말고 반대 방향으로 구성을 하셔서 패닝 동작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좀 더 상세하게 들어가자면 화면 크기에 맞게 컨트롤들도 크기를 조정해 주는 것이 좋고요. 화면이 너무 커지면 여백을 활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존에도 사용됐던 것인데요. 자동 재배치 레이아웃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리드 뷰나 리스트 뷰를 사용하시면 아이템의 크기가 화면 사이즈에 맞게 개수가 조절이 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320픽셀 너비의 옵션을 주셔서 구성을 하실 때에는 기존의 스냅뷰를 구성하시는 방법과 같습니다. 그래서 컨텐츠를 수직으로 구성을 하시고요. 그리고 작은 버튼의 사이즈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왼쪽 여백은 상당히 줄어들어야겠죠. 그래서 220 픽셀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타이틀은 20포인트로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레이아웃 구성하는 방법은 이렇게 되고요. 컨트롤로 넘어가면 자, 새롭게 추가된 컨트롤들도 있는데 기존의 그 칼리스토나 툴킷에서 사용되던 컨트롤들이 기본 컨트롤로 많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우선 보시는 것들 이제 기존 버전의 앱들인데요. 자, 보시면은 되게 단순한 격자 형태의 그리드 뷰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구성되면서 그 사용자들이 뭐 앱이 다 똑같아 보인다는 피드백도 주긴 했었는데요. 이렇게 구성된 이유는 기본적으로 그리드 뷰를 템플릿 프로젝트로 제공하기도 했지만 시멘틱 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룹화를 했었어야 합니다. 그룹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 그리드 뷰나 리스트 뷰를 사용했어야 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 그 단일 데이터 원본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구성의 그 화면을 꾸미기가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가 되면서 허브 컨트롤이 추가가 됩니다. 허브 컨트롤은 허브 페이지에 생성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앱의 진입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앱들의 각각의 특징 있는 기능들을 우리 이런 앱이다 하면서 그 섹션별로 다양하게, 시각적으로 다양하게 구성을 해서 사용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허브 컨트롤의 가장 큰 특징은 섹션별로 원본 데이터를 별도로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멘틱 줌을 사용을 하실 때도 섹션의 그 헤더 값을 가지고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허브 컨트롤을 잘 꾸미셔야 사용자들이 즐겁게 앱을 사용하겠죠. 보시면 이제 그리드 뷰 그 템플릿 프로젝트가 있었던 것처럼 허브 컨트롤도 이제 허브 앱 템플릿 프로젝트로 생성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어서 그 허브 페이지, 섹션 페이지, 아이템 페이지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미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XML 데이터로 제공을 했어요. 근데 이번 버전으로 오면서 그 JSON 데이터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컨트롤을 보시면 앱바 컨트롤입니다. 그 앱바는 거의 대부분의 앱들이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기존의 앱바와 커맨드 바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기존의 앱바에서는 자유로운 구성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뭐 버튼, 뭐 슬라이드 바 여러 가지 다 구성을 하실 수 있고요. 커맨드 바는 이 앱바 전용 컨트롤들만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하는 이유는 그 앱바에서 버튼들을 다 이렇게 배치를 하셨을 때 화면 분할로 화면이 작아지죠. 그럼 앱바가 화면 안에 다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때 is compact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 속성을 자동으로 활성화시켜서 버튼의 사이즈를 줄여주고, 자, 여기 보이시죠? 버튼의 사이즈를 줄여주고 라벨을 없애줌으로써 컴팩트하게 보여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그럼 앱바 전용 컨트롤은 어떤 것이 있나 하면 앱바 버튼, 앱바 세퍼레이터, 그리고 앱바 토글 버튼이 있습니다. 기존의 그 앱바 버튼을 만들기 위해서는 버튼을 생성을 하고 그 앱바 전용 스타일을 입혔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원 안에 아이콘이나 그리고 라벨 같은 경우에도 그 스타일을 꺼내서 작업을 해주거나 코딩으로 작업을 했었어야 합니다. 이런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전용 컨트롤은 그 아이콘을 속성으로 빠져내서 그 밖에 속성창에서 지정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심볼이나 텍스트, 이미지 뭐 다양하게 쉽게 넣을 수 있습니다. 라벨 역시도 마찬가지로 속성으로 빠져나와 있어서 간단하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보시는 것은 이제 플라이아웃 컨트롤인데요. 플라이아웃은 사용자에게 그 간단한 정보를 보여주거나 사용자가 간단한 입력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UI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건 역시도 그 플라이아웃과 메뉴 플라이아웃이 있는데 이 플라이아웃은 자유롭게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뉴 플라이아웃은 메뉴에 해당되는 그 컨트롤들만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만드실 때에는 그 컨트롤에 종속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버튼에 그 플라이아웃이 있습니다. 그래서 블렌드를 사용하시면 편하게 그냥 버튼 클릭으로 생성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버튼에서 플라이아웃으로 추가를 하시면 되고,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클릭 기반이기 때문에 플라이아웃이 추가가 되면 바로 별도의 그 구현 없이 플라이아웃이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텍스트 블록 같은 경우에는 그 플라이아웃 베이스 어태치드 플라이아웃이 있습니다. 이 속성으로 플라이아웃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벤트를 추가를 하셔서 플라이아웃을 노출시키게 되는데요. 자, 이 클릭 기반의 버튼 같은 컨트롤이 아닌 경우에는 이 속성을 사용해서 생성을 시키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서치박스 컨트롤인데요. 서치 참이 기존에는 그 윈도우즈 어디에서든지 빠르게 내 앱의 컨텐츠를 검색한다는 그런 매력적인 기능을 가지고 태어났었는데요. 실제로 사용자들이 이 서치 기능을 사용할 때에는 해당 앱에 들어가서 대부분 검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가 되면서 그러한 기능들을 앱 내에서 컨텐츠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된 것이 서치박스 컨트롤입니다. 자, 이 서치박스 컨트롤은 그 서치를 위한 구성이 기본적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템플릿과 스타일이 지원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지금 입력 박스랑 버튼들, 그리고 제한어를 나타내주기 위한 팝업들, 기본적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별도의 작업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서치 기능을 하기 위한 부수적인 기능들도 같이 따라오는데요. 제한어를 추가를 해두시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제한어를 표시를 해주고 최대 5개까지 기본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색 단어에 대한 강조도 해주고 있습니다. 검색 결과도 마찬가지고요. 검색 기록도 보여줄 수 있는데요. 검색 기록은 최대 3개까지 기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검색 기록을 보여주실 때에는 여러분들이 이 검색 기록을 삭제하는 기능도 함께 넣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그 세팅 플라이아웃에 이 기능을 추가하시면 되고요. 그 서치 스토리 클리어 메소드를 제공하고 있어서 간단하게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많이 보셨죠? 그 데이트 피커랑 타임 피커 이번에 기본 컨트롤로 추가가 되었고요. 자, 이것들을 사용하실 때는 PC의 기본 그 위치에 따라 기본적으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뭐 타 지역의 서비스들을 하실 거면 UI를 한 번씩 체크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컨트롤 업데이트된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페이지에 컨트롤을 배치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그 라벨과 뭐 아이콘이나 이미지를 붙여서 꾸며줬었죠. 이렇게 꾸미기 위해서는 뭐 패널들을 놓고 레이아웃을 다 배치를 일일이 해줬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작업들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헤더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헤더를 지원하는 컨트롤은 콤보 박스, 슬라이더, 데이터 피커, 타임 피커, 그리고 패스워드 박스, 리치 박스가 있죠. 자,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텍스트로 입력을 하실 때에는 헤더 속성에 바로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미지나 아이콘들로 꾸미실 때에는 헤더 템플릿으로 꾸미시면 됩니다. 자, 컨트롤 업데이트 부분 계속 갈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보통 사용자들이 입력 박스에 입력을 할 때 어떤 정보를 입력해야 되는지 안내 문구를 제공하고 있었죠. 그래서 워터마크 텍스트라고도 했는데요. 그래서 윈도우즈 8에서는 플레이스홀더 텍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입력 박스에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자, 이거 아시죠? 그 사용자의 입력값이 없을 때 이 텍스트가 노출이 되고요. 콤보 박스나 서치 박스 같은 경우에는 셀렉트 인덱스가 -1인 경우나 셀렉트 아이템이 널일 경우에 이 값이 보이게 됩니다. 다음에 보실 것은 미디어 엘리먼트인데요. 기존에는 이런 컨트롤 바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이 트랜스포트 컨트롤 이네이블 속성을 통해서 컨트롤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막 이 컨트롤들을 만들기 위해서 막 엄청난 노력을 하거나 외부에서 플레이어를 추가시켰어야 했는데요. 자, 보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그 재생 일시 정지, 그리고 타임라인, 뭐 볼륨 확대, 전체 화면 등의 기능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즈 풀 윈도우라는 속성을 제공하고 있어서 전체 화면을 바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치 설정은 기존엔 영상을 그냥 그 영상의 비율대로 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컨트롤의 크기에 맞게 채워서 보이든지 아니면 컨트롤 크기에 맞게 비율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타일로 넘어갈게요. 타일을 보시면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그 두 가지 종류의 타일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작은 타일의 경우에는 그 로고 타일의 4분의 1 크기죠. 그래서 스몰 타일 70x70인데요. 이 형식은 작은 형태의 타일이기 때문에 그 배지 형식의 라이브 타일만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네임이 노출되지 않습니다. 이름이 노출되지 않고 있죠. 그리고 라지 타일은 이제 와이드 타일의 2배 크기. 그래서 얘는 크기 때문에 다 지원이 되고 있고요. 자, 타일을 부르는 명명 규칙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이면 그냥 스퀘어하고 그 사이즈에 맞춰서 불러주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타일들이 그 사용자가 앱을 설치하면 기본적으로 스타트 화면에 보였었어요. 근데 업데이트가 되면서 전체 화면 리스트에 우선 추가가 되고요. 여기서 사용자의 선택을 받아서 시작 화면에 업데이트가 올라오게 됩니다. 이 사용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좀 더 타일에 신경을 쓰셔야겠죠. 다음에 보실 것은 이제 그 일정과 연락처에 관한 것인데요. 사용자들 대부분이 앱에서 뭐 연락처나 그러니까 자기 개인 정보를 저장하거나 뭐 추가하고 삭제하고 이런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안상의 이유로 앱 자체에서 이 연락처를 불러서 뭐 수정하고 삭제하고 하실 수는 없고요. 자, 컨택트 컨트랙트라고 하는데요. 연락처는 모두 피플 앱을 통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스 앱, 내가 사용하게 되는 앱에서 연락처를 호출을 합니다. 그럼 피플 앱에서 연락처를 받아서 컨택트 카드에 제공을 합니다. 이 컨택트 카드의 UI는 기본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택트 카드를 불러서 다음 동작을 진행하게 되죠. 그래서 전화를 선택하면 타겟 앱인 스카이프 앱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앱에서 사용하면 이 컨택트 카드가 노출이 되는 겁니다. 일정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이 칼렌더 앱을 통해서 모두 그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정을 추가하실 때도 일정 추가를 그 원하시면 그 어포인트먼트 매니저를 통해서 이 컨택트 카드 그 칼렌더용 UI가 노출이 되고 다음에 여기서 추가를 하시면 칼렌더 앱에 일정이 추가가 되는 형식입니다. 자, 다음은 락스크린의 알람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자, 이번에 추가된 그 알람 앱이고요. 자, 알람 앱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백그라운드에 실행이 되는 앱으로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7개의 슬롯 중에 하나로 추가가 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의 요청을 띄워서 알람 앱으로 승격이 돼야 됩니다. 알람 앱은 한 개의 슬롯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가지 앱만 등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람 앱이 등록이 되면 1초 내에 정확한 알람을 울려줍니다. 그래서 또한 음소거 시에도 알람 소리를 낼 수 있어야겠죠. 이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 스피치로 넘어가 볼게요. 자,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 스피치 기능이 나타났는데요. TTS라고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한 텍스트를 음성으로 출력하실 때는 이 텍스트 투 스트림 어싱크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 설정으로 가시면은 이 PC에 지정된 그 기본 음성으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정교하게 작업을 하셔야 하면 그 SSML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 SSML2 스트림 어싱크라고 하시면 되고요. 이것은 이제 음성의 특징, 발음, 볼륨, 피치, 비율, 속도, 그리고 강도를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음성의 특징이라고 보면은 이제 뭐 여성인지 남성인지 보이스 목소리 선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브레이크 타임 이런 것도 다 지정을 하실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자 보시면 이 운영체제에서 보이스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자 데이비드, 지라, 뭐 헤이즐, 해미 외 뭐 13개국의 음성을 일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을 지원되는 걸 보시려면 그 앱에서 그 접근성으로 들어가시면 설정에서 접근성으로 들어가시면 내레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음성 목록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PC에서 현재 제공할 수 있는 음성 목록이 나오게 되는데 물론 코드에서 그 보이스 인포메이션으로 예,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자신이 정한 음성이 이 앱에 OS에서 제공을 하고 있지 않으면 그 OS의 기본으로 설정된 음성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확인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예, 늦은 시간까지 들어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